때는 서기 6세기 중반, 장안성에서 비운의 황후가 서쪽의 삭막한 천수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안성은 한나라 때부터 역대 왕조의 도읍지였습니다. 서양한 마차가 우선 도착한 곳은 춘추시대 진나라의 도읍지 옹, 지금의 봉상이었습니다. 왼쪽으로 농산 산맥에 산줄기가 보입니다. 그녀는 산맥을 넘기 전에 농연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농연을 출발하여 농산을 넘게 됩니다. 농산의 정상에 서서 10여 년간 자신이 살았던 장안성 쪽을 바라봅니다. 여인의 뇌리에는 수많은 회한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쓰라린 가슴을 안고 서쪽으로 길을 재촉해 천수에 도착해서 제법 성장한 아들을 제외하여 기쁨을 나눕니다. 10살 전후의 아들은 의젓한 제후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수에서 시간을 보내던 모자에게 갑자기 장안에서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신은 장안에 있던 황제가 보낸 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 문서는 황후에게 자진하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포옹을 나눴고 맥적산 석굴에 묻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역으로 떠날 때 꼭 듣게 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실크로드의 길목, 중국의 감숙성, 진령산맥 속의 맥적산 석굴에서 아름다운 눈썹, 신비로운 미소의 불상을 만나게 됩니다. 1500년 전의 불상에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서유의 문제와 을불 황후는 금술이 좋아서 15년 동안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황후는 정치적 환경에 희생이 되어 이곳 삭막한 천수로 쫓겨나 31살에 한많은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10살의 어린 아들은 불상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불상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자비로운데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 어린 나를 두고 떠나셨는지 이제 그 슬픈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천수역의 기억. 이 스토리가 벌어지는 천수는 당시 진주라고 불렸습니다. 천수역은 내가 여행했던 2000년도에는 궁벽한 시골이었습니다. 천수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대기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개찰할 때 줄을 서지 않고 개찰이 시작되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여자 영문이 날카롭게 소리칩니다. 파이트잇! 줄을 서라라는 의미였습니다. 화가 난 여자 영문은 이런 일에 익숙한 듯 기다란 작대기를 꺼내오더니 승객들을 후려쳤습니다. 역시 중국 여자는 강했습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대중들을 보니 마치 강아지에 쫓기는 병아리 같았습니다. 나중에 아는 교수에게 충격적인 이 사실을 말했더니 이것은 중국 공통의 문화였는지 자신들도 이런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정좌석이 없기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좌석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탄 열차, 입석이라서 통로까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운 좋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가는데 3인 좌석의 창가에 앉았던 사람이 내리면서 빈자리가 났습니다.
빈자리 옆에 앉아있던 젊은 20대 여성이 그 자리로 냉큼 옮겨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는 유리창에 기댈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선호합니다. 그 자리를 노리고 있던 50대 여자는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싸움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과 나이든 여성은 내릴 때까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볼썽사납게 싸워댔습니다. 중국에서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누구도 끼어들지 않습니다. 공자가 태어난 나라는 이제 아니었습니다. 을불시 남북조 시대 선비의 탁발족이 세운 북위왕조는 육진의 반란으로 멸망하고 동위와 서위로 분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서위 왕조는 몽골 고원에 있던 강력한 유목민족 유연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장안에 수도를 둔 서위 왕조의 첫 번째 군주 문제 원보고에게는 을불이라는 성을 가진 황후가 있었습니다. 을불 황후에 대해서는 북사 후비 열전에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기록입니다. 문제의 문황후 을불씨는 하남 낙양 사람이다. 을불후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말과 웃음이 적었다. 나이 16세, 서기 525년에 문제가 받아들여 비가 되었다. 문제가 즉위하여 대통원년, 서기 535년에 황후로 책봉하였다. 아들, 딸 12명을 낳았으나 대부분 요절하여 오직 태자와 무도왕 무만이 살아남았다. 마침 관중에 도읍을 정하고 동방원정에 힘쓰고 있었는데 연연히 북변을 침범했다. 북벌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결혼 방식을 통해 연연을 무마했다. 이에 또다시 연연의 도왕후를 받아들이고 을불후는 거처를 양보하고 별궁에 살다가 출가해 비구니가 되었다. 도왕후가 투기심을 품자 재차 을불후를 진주, 천수에 옮겨 거주하게 하고 아들 진주자사 무도왕 무에게 의지하게 했다. 문제는 비록 국가 대계에 몰렸지만 은혜와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고 몰래 머리를 기르게 하고 후일 장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을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밖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6년 봄 연연이 거국적으로 황하를 건넜고 그 선봉부대가 이미 하를 통과했다. 어찌 100만 명의 군대가 한 여자 을불후 때문에 거사했겠느냐. 비록 그렇더라도 이러한 논의가 나오게 했으니 짐이 어찌 장수들을 볼 면목이 있겠는가. 중상시 조총이 칙령을 가지고 가게 해서 황후는 자결하였다. 황후가 칙령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조총에게 말했다. 원컨대 지존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고 천하가 평안해진다면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 그리고 무도왕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와 결별하였다. 황태자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슬퍼서 오래도록 통곡하였다. 모시는 자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내지 못하니 우러러 볼 수 없었다. 승려를 불러 공양을 베풀고 시비 수십 명을 출가시키고 친히 머리카락을 잘라 주었다. 그 일이 끝나자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질식해 죽었는데 나이가 31세였다. 맥족에 절벽을 파서 감시를 만들고 장례를 지냈는데 관이 들어가려 하자 2개의 뭉게의 구름이 먼저 감실로 들어갔다. 얼마 있다가 구름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는 밖으로 나왔는데 후에 정릉이라 불렀다. 을불황후가 세상을 뜬 해가 서기 540년입니다. 정릉의 적은 외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절벽에 판 무덤에 외로운 고온이 잠들어 있던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굴감으로 구름이 들어갔던 탓일까 천수팔경에서 안개비가 내리는 맥적 연후를 으뜸으로 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을불씨의 장례를 마치자 자신이 죽은 후에 함께 묻어달라고 했고 폐제 때에 영릉에 합장했습니다. 여기는 서위의 문제, 원보거, 을불씨, 육구려씨가 합장되어 있는 영릉입니다. 섬서성 부평현에 있습니다. 을불황후와 육구려씨는 원수지간이었는데 합장되어 있습니다. 육구려씨도 을불씨가 죽던 해 출산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 모두 부질 없는 일입니다. 43굴, 예굴, 을불씨와 관련된 석굴이 44굴, 43굴입니다. 특굴이라고 해서 관람 비용이 비쌉니다. 왼쪽에 44굴에는 일불 이보살 1제자가 남아있고 오른쪽 43굴은 을불황후의 유체가 묻혔었던 적릉입니다. 현재 43굴은 잘 단장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쇠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수당시대 대지진으로 맥적산 석굴을 찾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43굴의 잔도는 무너져 내리고 금강 역사상이 밖에서도 보입니다. 43굴과 44굴 사이는 공간이 넓습니다. 같은 라인의 북주와 수대의 석굴 사이에는 공간이 별로 없고 빽빽하게 차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그에 반해서 44굴과 43굴 중간에는 굴을 파지 않아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맥적산의 승려들은 두 석굴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석굴을 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957년 홍의원은 현지 조사 후에 43굴은 서위 시기에 만든 을불씨의 적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견해는 다수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져 43굴이 정릉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습니다. 43굴은 무덤을 뜻하는 예굴입니다. 이 굴의 외관은 목조 건물을 모방한 구조입니다. 예굴은 세 칸의 석굴이고 용마루 부분에는 치미가 올라가 있고 그 사이에는 나뭇가지 모양의 조각, 초록색이 있습니다. 중국의 장례 풍습에서는 묘역에 송백과 같은 상록수종을 심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무덤 위에는 측백이 자라고 있습니다. 느낌이 이상합니다. 사기에 춘추시대에 망명하던 중이 진문공이 자신의 처에게 나를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면 시집을 가시오라고 했는데 그의 처는 25년을 기다리면 저의 무덤에서 측백은 크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첩은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사마천의 묘를 보면 이해됩니다. 즉 43굴의 용마루 부분의 나뭇가지는 무덤에 심은 송백이며 송백은 이 굴이 예굴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43굴의 전랑, 낭하 43굴은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랑, 도명 모양의 중실, 향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장막 형태의 후실입니다. 시신을 묻는 예굴은 불교 석굴 중 특이한 형태입니다. 43굴 전랑의 좌우에는 석굴을 지키는 금강 역사가 있습니다. 금강 역사를 민간에서는 흥하이장이라고 합니다. 흥하이장의 흥은 입을 다물고 내는 콧소리이고 하는
입을 벌리고 숨을 내쉴 때 나는 소리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흥장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쪽 하장의 하는 입을 벌리고 숨을 내쉴 때 나는 소리입니다. 43글의 중실. 중실의 불상은 송대의 것이고 원래는 을불황후의 소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상의 위패나 우상을 두는 향당, 제당이었던 것입니다. 을불씨가 자진했을 때 진주는 장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무도왕 원무가 곁에 있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중실은 원형이고 도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이 무도왕 원무가 여에서 기거하며 무덤을 지킨 장소로 추정합니다. 이곳이 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중실에서 백회 지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전은 벽화를 그리는 흑벽, 회벽을 가리킵니다. 맥적산 석굴에 벽화를 그린 지전은 굵고 가는 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맥적산에서 백회만을 이용해 지전으로 바른 석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고대에는 거성하는 건물의 사벽을 백회로 칠했습니다. 이러한 집을 악실이라고 합니다. 악은 백토를 말합니다. 백회의 지전은 후대에 바른 것이 아니라 43구를 만들 당시에 바른 것이므로 여기에서 어린 아들이 기거하며 수묘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실 안에는 돌아가신 분의 용상을 두고 후손이 추모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위시기에는 을불씨의 용상을 설치해 무도왕과 출가한 시비들이 참배했을 것입니다. 10살 정도의 어린 소년 무도왕은 이곳에서 기거했습니다. 어머니의 용상이 없었다면 소년은 절벽의 굴에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시원한 경치가 있어서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둠 속의 소년은 금강역사의 누나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애로운 용상은 그 어린 소년의 마음을 잡아주었을 것입니다. 불상의 뒤편으로 용의 의자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불상은 송대의 것이지만 용의 의자를 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뒤편의 의자에는 용의 부조가 뚜렷합니다. 석굴에 용을 부조한 것은 을불씨의 신분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43굴 후실. 보고서에 의하면 불상 뒤편으로 구멍이 보입니다. 불상 뒤편에 묘실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이곳입니다. 용상 뒤편에 높이 1m, 폭 2.2m, 깊이 0.9m의 좁은 통로를 지나면 후실입니다. 후실은 을불씨의 널이 안치된 묘실입니다. 높이 1.73m, 앞쪽 폭은 2.5m, 뒤쪽 폭은 2.15m, 깊이 3.2m, 벽기둥 높이 1.4m입니다. 남자가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묘실은 공간이 작고 전체적으로 직사경 형태의 장막 구조입니다. 구성모서리와 굴 꼭대기 부분에 장막 기둥, 장대 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유목민족의 장복관, 즉 텐트 형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비구니가 된 을불씨를 화장하지 않고 입관한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현장법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승려가 다비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을불씨의 출가는 부득이한 것이고 불교 신자가 아니라는 점. 둘째, 문제가 몰래 두 발을 기르게 명령한 것은 실제 제가 신자 정도였을 것이라는 점. 셋째, 연연, 즉
유연 출신의 욱구려 씨도 을불 씨와 같은 해에 사망했고, 문제가 자신이 죽은 후에 을불 씨와 합장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욱구려 씨는 14살에 황후가 되어 16살에 출산하다가 을불 씨와 같은 서기 54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때 성장하고 나타난 을불 씨의 헛개비를 보았다고 합니다. 44굴 동방의 모나리자. 43굴의 옆에는 44굴이 있는데 공덕주는 무도왕 원무, 이 사업을 주관한 진주사마 소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무도왕 원무는 10살 전후였을 것이므로 을불씨의 장례 및 43굴의 디자인은 소량이 주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위의 문제는 지방관으로 나가는 어린아들 원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복심 소량을 딸려 보냈습니다. 44굴 내부에는 키 1.05m의 서위의 미소로 불리는 아름다운 불상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44굴의 이 불상이 43굴에 있던 을불 황후의 영상을 모방해 소조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소용돌이 무늬의 육개가 있고 가늘고 긴 아미와 눈매에서 문득 어린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서위 을불씨의 얼굴을 본떠 만든 동양의 모나리자라는 아미타불입니다. 보셨나요? 작은 입술의 미소를. 얇은 입술과 작은 입에서는 신비로운 미소가 보입니다. 내면에서 우러러 나오는 우아함이 압도적입니다. 불상의 완벽한 미소 뒤에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리스 쿠로스 미소의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5시대 이래 그치지 않았던 전쟁 속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갈구한 사람들의 아미타불 신앙이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무도왕의 모친에 대한 개인의 그리움이 듬뿍 묻어나 있습니다. 서위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의 위기 속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표정을 표현해낸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불상에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과 대자대비한 아미타불이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여전히 자애로운 모습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